요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정치 관련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뭐 다른 분, 어른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너 어느 당이야 이걸 먼저 물어봐요. 어느 당인지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는 결국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정답이 없다는 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 정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어떤 미국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꿈꿀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하나가 돼가지고 일만 하는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구는 특정 북유럽 국가들처럼 그냥 다 똑같이 살자, 서로 돕고 살자, 누구 한 명 이렇게 부자 되고 그런 거 없이 다 평등하게 살자, 이런 걸 쫓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많은 경우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 당이냐 이거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는 그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정치에 관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당,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 뭘 했네 저쨌네, 약간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게 좋고 싫다 이거를 먼저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는 것, 당연한 소리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고 자주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 두 번째,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아요.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 거라 생각하면 좀 불행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봤자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두 가지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면 1-1 미국의 속국이 되거나 1-2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세계 질서가 두 대국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친중할래 친미할래 하면 전 친미거든요. 왜냐면 그 두 나라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저는 뭐 민주당이고 나발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에 그런 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국가에는. 왜냐면은 공산주의가 뭐예요? 결국 다 같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나누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즉히 제 생각인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살길 바라지 남이 나보다 더 잘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잘 나오고 싶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남보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죄악시하는 것 같아요. 왜 너만 틀려 그래?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평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싫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면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마인드보단 공산주의에 대한 마인드 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사람들을 좀 보면은, 뭔가 부자들을 악마화하는 게 대부분 공산주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삼성 막 노란봉투법으로 끌어내는 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기업에서는 되게 불편한 그런 법이거든요. 이렇게 노조의 힘이 강해지고 기업가보다. 그럼 결국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거는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거든요. 법인은 해외 이전하면은, 판단을 했을 때 그 사업주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똑같은 사업을 그냥 다른 국가에 가서 해외 법인으로 돌리는 게 이득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 피해보는 거는 서민들입니다. 저 같은 이 일자리를 이제 구해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 결국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제가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면서 많이 봤던 게,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평소에 하진 않았고, 부자를 보면 옛날에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부럽다. 뭐 부모님이 해줬겠지 이런 생각. 나도 부모님 잘 만났으면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허탈감까지? 당연히 좀 마음이 안 좋았을 때도 있죠. 저도 살았는데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가 될 때도 있었고, 또 동시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생각도 했고요. 부자를 어쨌든 저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부터 좀 억지로라도 뭐라도 배워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회를 보면 결국 장단점이 다 있어요. 부자 된 사람들, 부모님이 부자여서 부자인 사람들 말고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진짜 엄청나게 바쁘게 삽니다. 엄청나게. 한 사업의 사업 주인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바를 하면서도 받고 책으로 봐도 딱 보이잖아요. 사업은 리스크도 무서운데 본인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돈을 정말 많이 받았을 사람들이 많아요. 사장님들 중에서. 부자를 미워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로라도 부자들을 보면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자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 손해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미워하면은 불법적으로 번 그런 사람들 말고 합법적으로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끌어내리면요, 결국에 우리 사다리 우리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일단 끊을게요. 너무 길어진다.